안녕하십니까. 변칙 축구단입니다. 20회차는 저희 개인 사정으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21회차는 올킬을 향해 최선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1회차 관전 포인트를 먼저 설명하면 리그 막바지 강등 위기팀 경기를 주목하자 이변 경기도 많이 나왔다. 두 번째는 경기 일정을 주목하자. 세 번째, 최근 3경기 흐름을 주목하자. 마지막으로 홈경기와 원정경기 성적을 주목하자. 이번 21회차 4가지만 분석 종합하여 경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기 아스널과 맨유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홈팀 아스날은 최근 경기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방송하는 오늘 아스날은 원정 경기에서 첼시를 4대2로 승리했습니다. 3연패를 끊었습니다. 첼시전 정리를 해보면 에드워드 은케티아가 2골, 이 선수는 물론 핵심 공격수는 아닙니다. 로우가 1골, 사카가 PK로 1골, 총 4골을 넣었습니다. 아스날 호제로는 코로나 확진 라가제트가 경기를 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후반 90분에 사카와 교체 몸을 풀었습니다. 아마도 맨유전에는 출전할 듯 합니다. 아스날의 최대 악재는 공수 핵심인 토마스 파티가 시즌 아웃이 유력하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또한 핵심 수비수 티어니와 토미야스도 부상. 바로 이런 수비진의 결장으로 최근 아스날 경기를 보면 꾸준히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스날의 동기부여는 지금 4위 토트넘과 승점 57점으로 동일합니다. 이번 경기하는 맨유와는 승점 54점, 3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아스날과 맨유 모두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스날 경기 일정은 오늘 첼시 원정 경기 후 내일 하루 쉬고 모레 맨유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그런 경기라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의 특징은 홈경기 리그 3위 팀이다. 다시 말해서 아스날은 그동안 리그 경기 중 홈에서는 매우 강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맨유입니다. 맨유의 원정 성적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높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또한 맨유는 바로 직전 리버풀에게 4대0으로 대패당했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변수는 부상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스날보다 좋은 점은 경기 일정이 맨유는 하루 더 쉬고 23일 아스날과 경기한다는 것입니다. 맨유의 특징은 최근 5경기 모두 실점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경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부진을 싣고 강호 첼시를 꺾었습니다. 연패를 끊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유는 직전 경기 리버풀에 4대0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팀 분위기는 아스널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자 변수는 양팀이 비슷하다. 양팀 주전 수비수 결장으로 클린시트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경기 일정은 하루를 더 쉬는 맨유가 유리. 작년도 상승을 보면
맨유가 1승 1무. 아스널은 홈 경기에서 강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최근 홈 2경기는 부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1번 경기부터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21회차 1번 경기부터 매우 어려운 경기입니다. 완픽을 하기에는 어렵고 위험한 그런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는 승점 1점씩 나눠 가지는 그런 예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승무패로 지우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요일 분석만 해도 저희 방송은 무조건 무승부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 양팀 직전 상위팀 경기 결과를 보고 저희 방송은 홈에서 강한 아스널을 기대하며 아스널 승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 방송은 아스널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우니온 베를린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리그 3위, 평균 득점은 2.5골로 홈 경기 성적이 매우 좋은 팀입니다. 라이프치히의 동기부여를 보면 현재는 리그보다 유로파 리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늘 경기 우니온 베를린과 컵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전반전 1대0으로 리드했으나 후반 라이프치히가 2골을 넣어 역전패 당했습니다.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는 컵 경기를 중요시하여 실바와 은kun쿠 등 주요 선수 모두 출전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특징은 최근 5경기 패배가 없다. 리그 후반기 성적을 보면 13승 4무 1패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 최고 득점자 은kun쿠도 컨디션이 좋다.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가장 큰 특징은 원정에서 실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성적은 3연승 중으로 경기력이 좋습니다. 경기 일정을 보면 오늘 컵 경기에서 2대1로 패했지만 우니온 베를린은 오로지 리그 경기에만 전념해온 그런 팀입니다. 따라서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 팀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라이프치히 맞대결 전적을 보면 작년 홈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나 4경기를 보면 원정에서는 라이프치히에 모두 패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아도 우니온 베를린은 원정에서 유독 약한 팀입니다. 경기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3연승 중으로 양팀은 상승세이다. 오늘 양팀 컵 경기 로테이션은 없었다. 라이프치히는 유로파 병행으로 4월에 6경기를 했고 우니온 베를린은 4경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가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만 보면 2014년부터 라이프치히는 우니온 베를린 상대 홈 경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 홈에서 아주 강한 라이프치히, 원정 경기가 약한 우니온 베를린. 모든 기록을 보면 여러분은 라이프치히 승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라이프치히가 29일 유로파 경기 대비 이번 경기 1.5분 정도 로테이션을 한다면 충분히 이변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가 이번 경기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경기 저희 방송은 승패 투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프랑크푸르트와 호펜하임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특징은 홈 경기 성적이 좋은 팀은 아니다. 최근 성적을 보면 패패무, 득점은 1점, 공격력이 매우 부진하다.
프랑크푸르트는 리그보다는 유로파 리그 4강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팀 변수는 주전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다. 경기 일정은 29일 유로파 리그 4강전 웨스트햄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특징은 최근 3경기 1무 2패, 경기력이 매우 부진하다. 또한 홈에서 승리가 없다. 양팀 맞대결을 보면 2019년부터 호펜하임과 맞대결 성적 4승 1패로 프랑크푸르트가 우세하다. 다음은 원정팀 호펜하임입니다. 호펜하임 특징은 원정에서 실점이 많이 늘어난다. 최근 성적도 무패패, 득점은 1점, 공격력도 매우 부진하다. 그리고 팀 변수는 수비 핵심 2명, 미드필더 1명 부상. 호펜하임의 특징은 최근 원정 2경기가 모두 무득점 경기였습니다. 경기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근 3경기 승리가 없는 두 팀 간의 대결이다. 득점이 거의 없는 두 팀 간의 대결이다. 그리고 이전 7경기 맞대결 기록을 보면 양팀은 무승부는 없었다. 홈팀 프랑크푸르트 29일 유로파리그 경기 변수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여기에 이 경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5일 휴식 후 경기로 경기 일정이 그렇게 빡빡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가 이번 경기 유로파 대비 로테이션을 가정한다면 이변으로 호펜하임 승. 그러나 유로파 경기 일정 무시하고 리그 기록만 본다면 맞대결 홈 성적이 좋은 프랑크푸르트 승. 위에서 설명했듯이 최근 양팀 공격력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픽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상성을 믿고 프랑크푸르트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 중에 투픽을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승무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프라이부르크와 뮌헨 글라트바흐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특징은 홈에서 평균 득점이 1.7골로 홈 경기 성적이 좋은 팀이다. 최근 성적도 2연승 중에 있다. 경기 일정은 20일 컵경기 3대1로 승리한 후 23일 뮌헨 글라트바흐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특징은 홈에서 평균 득점이 높고 최근 10경기를 보면 클린시트가 가장 많은 팀입니다. 다시 말해 수비력도 좋은 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맞대결 전적은 9승 5무 9패로 우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도 맞대결도 1승 1패로 동일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뮌헨 글라트바흐입니다. 뮌헨 글라트바흐 특징은 원정에서 평균 실점이 2.0골로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경기 일정을 보면 17일 경기 후 23일 경기, 충분한 휴식 후 경기입니다. 경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홈에서 강하고 최근 경기력이 좋은 프라이부르크가 우세한 경기다. 그러나 20일 컵경기 일정을 이번 경기 예상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안 둘 것인가, 이 선택이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은 컵경기 무시하고 최근 경기력이 좋은 프라이부르크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쾰른과 아르미니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쾰른은 2연승 중으로 홈경기 성적이 좋은 팀이다. 경기 일정도 충분한 휴식 후 경기이다. 맞대결도 7승 1무 1패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작년도 두 번 맞대결도 1승 1무로 우세하다. 다음 원정팀 아르미니아는 원정에서 평균 득점이 1골도 안 되고 반면 평균 실점은 1.7골로 리그 원정 성적이 좋지 않다. 최근 2연패 중이고 팀 변수로는 핵심 선수 부상도 있고 총 부상자도 많다. 동기부여는 물론 승리가 절실한 팀이지만 스쿼드에서 홈팀 쾰른에게 많이 밀리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경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강등 위기에 있는 아르미니아 승리가 절실하지만 이변 경기를 예상할 수 있는 기록을 찾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모든 기록에서 앞선 홈팀 쾰른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그로이터 피르트와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그로이터의 특징은 전형적인 하위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실점도 1.7골. 최근 성적은 무패무, 무승부 경기가 많았습니다. 팀 변수는 핵심 선수 크리스티안 안센 부상 및 총 부상 선수가 5명이다. 강등이 확시시되는 그런 팀입니다. 최근 홈 2경기도 득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은 원정 성적이 좋은 팀으로 리그 3위 팀입니다. 팀의 변수는 핵심 선수 비르치가 부상 결장하고 총 6명 부상 결장합니다. 결장자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 예상을 해보면 강등이 확실한 그로이터, 모든 기록에서 원정팀 레버쿠젠이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레버쿠젠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레스터 시티와 에스턴 빌라 경기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원정 성적은 나쁘나 홈 성적이 좋은 팀입니다. 평균 득점이 1.7골. 바디는 장기 결장 중에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리그보다는 지금 유로파 리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7일 경기 후 21일 에버튼 경기, 그리고 하루 쉬고 23일 에스턴 빌라 경기, 그리고 29일 유로파 4강전. 이런 경기 일정만 보더라도 레스터 시티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그런 경기 일정입니다. 레스터 시티 특징은 최근 홈 8경기에서 패배가 없다. 그리고 에스턴 빌라와 지난 5경기 맞대결에서 무승부는 없었다. 원정팀 에스턴 빌라입니다. 에스턴 빌라 특징은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는 그런 경기를 가졌습니다. 최근 성적은 1승 4패, 4연패 중으로 매우 안 좋은 경기력입니다. 작년 리그 기록을 보아도 5연패 기록도 있었습니다. 경기 일정은 10일 경기 후 23일 경기, 충분한 휴식 후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 전체 맞대결 성적을 보면 5승 2무 2패로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번 맞대결을 보아도 1승 1패. 이번 경기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근 기록에서는 레스터 시티가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하루 쉬고 에스턴 빌라와 경기입니다. 체력적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에스턴 빌라 최근 부진한 성적을 보면 에스턴 빌라 승을 선택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충분한 휴식 후 레스터 시티와 경기입니다. 맞대결 전적도 동일하고 4연패 중인 에스턴 빌라 4연패 탈출을 기원하면서 이번 경기는 승패 투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맨시티와 와포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세부 기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맨시티가 20개를 챔스 레알 마드리전 대비 이번 경기 어느 정도 급으로 경기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경기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맨시티 경기 일정은 오늘 21일 브라이튼 상대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23일 와포드 홈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27일 챔스 4강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와포드는 16일 브랜트포드 경기 후 23일 경기 충분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그 19위 강등 위기에 있는 와포드는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절박한 팀입니다. 최소 승점 1점이라도 챙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물론 1위와 19위 경기 실력 차이는 크지만 죽기 살기로 경기하는 강등권 팀, 의외로 이변 경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예상해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오늘 브라이턴을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23일 와포드전은 27일 챔스를 대비하면 로테이션 가동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맨시티도 리버풀과 승점 1점 차이 1위 경쟁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그냥 쉽게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양팀은 최소 승점 1점이라도 챙겨야 하는 경기. 와포드 모든 기록에서 지지만 강등 위기팀 이변 경기도 많이 있었다는 예를 생각해 보며 승무 투픽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노리치와 뉴캐슬 경기입니다. 노리치는 리그 꼴찌팀으로 최근 3경기 패승무. 경기 일정은 16일 경기 후 23일 경기 충분한 휴식 후 경기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뉴캐슬은 홈에서는 매우 강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원정에서는 약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성적은 3연승 중에 있습니다. 뉴캐슬 경기 일정을 보면 오늘 21일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1대 0으로 승리한 후 23일 노리치 경기입니다. 하루 쉬고 경기입니다. 뉴캐슬의 특징은 최근 상승세다. 작년 2번 맞대결도 1승 1무로 우위에 있다. 경기 예상해 보겠습니다. 강등 위기에 있는 노리치는 죽기 살기 경기입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오늘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올인을 한 경기였습니다. 따라서 내일 모레 23일 경기는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 저희 방송은 이변으로 노리치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 경기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형적인 1위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3경기 3연승. 바이에른 뮌헨은 챔스에서 탈락된 후 리그 경기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양팀 작년도 3번 맞대결을 보면 모두 바이에른 뮌헨이 다득점 경기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성적을 보면 2연승 중으로 경기력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팀 변수는 계속되는 부상으로 장기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이 경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리그에 전념하고 상성에서 앞서는 홈팀 바이에른 뮌헨. 그러나 도르트문트도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 직전 경기 볼프스부르크를 6대 0으로 대승. 그 경기에서 홀란드도 2골을 넣었습니다. 이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에른 뮌헨 승을 예상해 보겠지만 왠지 이 경기 이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경기 타이밍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방송의 감입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은 승무 투픽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브라이턴과 사우샘튼입니다. 브라이턴의 특징은 원정 성적은 좋은데 홈 경기 성적이 나쁜 팀이다. 경기 일정은 21일 원정 경기 후 24일 사우샘튼 경기, 2일 쉬고 경기입니다. 최근 홈 5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사우샘튼은 원정 성적을 보면 평균 실점이 2.1골,
원정 성적이 나쁜 팀입니다. 경기 일정은 22일 원정 경기 후 24일 브라이튼 원정 경기입니다. 경기 일정도 좋은 그런 일정은 아닙니다. 경기 예상해 보겠습니다. 양 팀은 홈과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나쁜 팀 간의 대결입니다. 최근 성적과 경기 일정을 감안한다면 브라이턴 승. 그러나 브라이튼 최근 홈 경기에서 득점이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승부.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최근 상승세인 홈팀 브라이턴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벌리와 울버햄턴 경기입니다. 벌리의 특징은 홈 경기에서 무승부가 많았다. 벌리의 변수는 주전 수비수가 2명 부상을 당했습니다. 직전 경기 미드필더 웨스트워드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벌리의 동기부여는 과연 강등이냐 잔류냐 이 기로에 서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벌리는 승리가 절실한 그런 경기입니다. 최소 승점 1점이라도 따야 하는 경기입니다. 벌리의 경기 일정은 22일 홈에서 경기 후 24일 울버햄턴과 경기입니다. 하루 쉬고 경기이므로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벌리 홈 경기, 사우샘턴 경기 결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리의 특징은 이전 6경기 울버햄튼과 맞대결에서 3승 3무 패배가 없었습니다. 작년 2경기 맞대결도 1승 1무, 전체 11번 맞대결도 5승 5무 1패. 벌리는 유독 울버햄튼에게 강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은 원정에서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이 모두 낮습니다. 원정 성적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닙니다. 최근 성적은 패승패. 팀의 변수는 핵심 선수 네베스 부상. 그러나 울버햄튼의 호재는 지난 18일 맨시티 경기가 예정되었는데 이 경기가 연기되고 24일 벌리 경기를 치릅니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 후 경기입니다. 경기 예상해 보겠습니다. 벌리는 강등 탈출을 위해 승리가 절실하나 경기 일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충분한 휴식 후 경기입니다. 벌리는 사직생 경기로 임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핵심 수비수 결장과 부상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일 쉬고 경기라는 불리한 경기 일정입니다. 저희 방송은 21회차 이변 경기로 이번 경기를 주목했으나 벌리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팀 패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보훔과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보훔팀의 특징은 홈에서 평균 실점이 매우 낮은 팀이다. 홈 경기가 좋은 그런 팀입니다. 팀 악재는 핵심 수비수 소아레스가 부상 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직전 2경기 득점이 없었습니다. 작년도 맞대결은 1승 1무로 우위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아우크스부르크는 원정 성적이 평균 실점이 1.7골로 원정 성적 나쁜 팀입니다. 최근 성적도 2연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악재는 핵심 선수 칼리주리가 부상 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특징은 원정에서 실점이 많다. 경기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근 득점력이 매우 안 좋은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홈 경기 실점이 낮은 보훔, 원정 경기 실점이 많은 아우크스부르크. 최근 경기력은 보훔의 약 우세, 상성도 약 우세.
그러나 최근 득점을 하지 못하는 양팀 기록을 중요시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양팀 실점 기록을 중요시하여 홈 보움의 신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번째 헤르타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 경기입니다. 홈팀 헤르타 베를린은 리그 15위로 평균 실점이 2.1골, 홈 경기에서 실점이 많은 그런 팀입니다. 최근 3경기도 승패패. 팀 악재로는 최고 득점 선수인 요베티치 부상 결장, 주전 골키퍼도 부상 결장. 헤르타 베를린은 강등권 16위 슈투트가르트와 승점 1점 차이로 이번 경기는 승리가 절실한 그런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특징은 실점률이 리그 17위, 실점이 많은 그런 팀입니다. 맞대결 성적도 6승 3무 6패로 동일합니다. 작년 2번 맞대결 모두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평균 득점이 0.7골로 매우 공격력이 약한 그런 팀입니다. 원정 성적도 1승 7무 7패로 원정에서 승리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성적도 1승 3무 1패, 무패무, 무승부 경기가 많았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강등권 데드라인 16위 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15위 헤르타 베를린과 승점 1점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리그 잔류냐 강등이냐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경기 예상해 보겠습니다. 양팀 강등위기 탈출을 위해 이번 경기 처절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1승밖에 없는 슈투트가르트 승은 선택하기 힘든 그런 기록입니다. 무승부도 충분히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21회차 1등을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우고 싶은 경기입니다. 투픽을 선택하는 분은 승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픽은 승점 1점씩 나누어가는 경기, 즉 무승부를 예상해 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방송은 무승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변칙 축구단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21회차 14경기를 최선을 다해 분석해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이 적시한 기록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픽 조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방송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